정말 아름답네요. 한눈에 봐도 내맘권은 아닌 원도권 갯바위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짧은 하루 낚시를 긴꼬리 뱅에돔을 대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죄송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방송 한 4-5개 올렸나요? 그리고 제가 2달을 빼먹어 버렸네요. 사실은 제가 오른쪽 팔을 좀 다쳐가지고 낚싯대를 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도시오브 일정 때문에 조금 무리를 했더니 한 달 이상, 약 2달 가까이 부분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깁스를 풀고 오늘 첫 낚시를 찾은 이곳은 정말 오랜만에 제주도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는 차기도라는 섬인데요. 제 뒤에 보이는 풍경이 아주 이국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여기 도착하니까 저 끝에 바로 딱 돌면 목녀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목여 저곳에서 제가 마지막 촬영을 했던 곳이 5자 50인가 53인가 하는 긴꼬리 뱅에돔을 낚은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기상도 좋은데 호젓한 갯바위에 추억들이 군데군데 떠오르니까 더욱 좋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긴꼬리 뱅에돔을 대상으로 박진철TV 지난 2달간의 아쉬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도를 오면서 제가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아주 유명 낚시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남식 씨라고, 일명 이 동네에서는 차기도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차기도를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오늘 함께 낚시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강남식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식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분과 함께 합니다. 자, 자리한 이곳은 저는 처음 내려봤어요. 방어덕이라는 포인트인데 현지인들에게는 뭐 비교 1, 2등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갯바위 내려보니까 한눈에 봐도 아주 무시무시한 긴꼬리 뱅에돔이 물 것 같은데,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낚싯대는 1호대를 잡았습니다만 조금 약한 감이 있습니다. 2호원 줄에 2호목 줄로 시작을 하고 제로제로 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언을 듣기로는 가까운 데부터 10m 이상으로 아주 깊은 급심을 이루고 있다는데, 시작은 요 채비로 하고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프로님은 어떤 채비를 쓰는지 제가 옆에서 살짝 봐가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자리가 방어덕 포인트라 하는데, 이 차기도 안에서는 최고의 포인트고 제주도 내에서도 탑3 정도 들어갈 정도로 긴꼬리가 씨알이 좋은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쪽은 뭐 밤송돔만 제외하고는 거의 뭐 어종별로 거의 다 나오는 자리로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들물 그래서 애가 뱅에돔이 긴꼬리가 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썰물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좀 씨알이 좀 잔다 느낌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보통 보면은 뱅에돔 철에는 거의 4월 중순부터 거의 1년 내내 뱅에돔이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벤자리, 뭐 돌돔, 참돔, 특히 이 자리가 방어덕이라는 이유가 부시리하고 방어가 많이 나와서 그 포인트가 붙여진 자리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쓰는 낚싯대는 1.25 50대입니다. 그리고 원줄 2호, 그리고 목줄 2호. 찌는 지금 투제로에 지금 지파이 뽕돌 도래 밑에 바로 물려놨어요. 여기가 워낙 수심이 깊어서 지금 제일 깊은 데가 한 38m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앞에는 지금 한 13m에서 15m 직벽 형식으로 돼 있는 상태라 조금 뱅에돔이 긴꼬리가 나오면은 좀 씨알이 커요. 아,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오랜만에 제주도 출조에 기상까지 좋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왔다. 오예예예. 참돔 같죠? 참돔 같기도 한데. 고기는 보고 일단 야, 역시 첫 입질은 강프로가 받아냅니다. 참도 많이 같기도 한데. 오예. 귀꼬리 같아요. 또 대게돔이면 40 되겠네. 아, 꼭 부실이 아니야? 아, 예감이 꼭 그럴 것 같은데. 예감이 부실이 예감이 부실이 예감이 딱 옆으로 찌니까 부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난 처음에 후가 가길래 참돔 줄 알았다. 아까 부실이가 힘이 넘쳤네. 아이고. 부실이가 나왔습니다. 부실이가. 뱅이돔이 해야 되는데 부실이가 한 마리 올랐네. 한 55 정도 되겠습니다. 조그만 베개돔들 있던 게 싹 빠져붙다 갑자기. 부실이들이 지금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두 사람의 밑밥이 10여 분 들어가기 시작하니 어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왔어. 씨알이 근데 25 이런 거다. 뭐야? 벤자리가. 아까 이거 다 벤자리 맞다, 새까만 거. 아, 오랜만에 만나는 벤자리. 아주 맛있는 고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긴 꼬리. 부시리와 벤자리의 입질. 어느 정도 밑밥이 들어가고 이제 긴 꼬리 뱅에돔의 모습이 보일 때가 됐죠. 아무리 봐도 요 앞에 요 20m 앞에 뛰는 거 뱅에돔 같은데. 나도 지금 목줄을 하나 낮춰봐야 되겠다. 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사실 기상은 좋은데 바다 조건은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고기도 없다는 한물대인 상황이라서 조류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조류에 가장 민감한 긴 꼬리 낚시로서는 낚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극도로 예민한 채비 변화 뿐이었습니다. 뱅에돔이 한 20m 전방에 큰 씨알은 아니더라도 제법 보이는데 채비를 안 건드립니다. 지금 채비를 전체로 다 바꿨는데요. 부력이 거의 없는, 잔존부력 거의 없는 P0에 목줄을 지금 1.25까지 낮췄습니다. 큰 씨알이 물면 곤란한 상황인데
찌부터 목줄, 바늘까지 두세 단계를 확 낮췄습니다. 저게 뱅에돔인데 줄을 타는 상황 같았으면 이 채비가 들어가면 입질을 할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강프로님하고 저하고 순간적으로 상황을 보는 게 똑같았습니다. 오씨. 자, 한번 보자. 저게 물어줄지. 요 채비로도 안 물면 오늘 고기 낚기 어렵다. 뱅에돔인데 왔어. 아, 빠졌다. 야, 우리 큰 고기 못 낚였다 이래가. 아, 이거 1.25 들어가야 이래 살짝 문다니까. 1.5 나갔어요. 1.5가 1.5 나갔어, 금방. 저 사이에 한 30 넘는 게 하나씩 있는 모양이라 30 중반 되는 게. 하나 둘 으쌰. 반듯하게 나갔어, 1.5가. 자, 첫 긴꼬리 뱅에돔이 나왔습니다. 요런 것들 사이에 30 중반 정도 되는 것들이 힐끗힐끗 보이는데 1.25, 1.5 사이에서만 지금 인치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프로님하고 저하고 낚시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비슷했어요. 뱅에돔이 거의 수면까지 시야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둘 다 아침에 이제 대물급 긴꼬리 생각을 하고 이호목줄 쓰고 있었는데 지금 줄을 탄다는 거 둘 다 느낀 거예요. 순간적으로 말없이 둘 다 채비를 바꾸고 있었는데 목줄도 같이 들어갔고 동시에 입질을 딱 봤습니다. 뱅에돔 낚시의 제일 큰 재미고 묘미죠. 채비에 손 한 번 가면 조용한 바다가 조용하게 확 살아나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뱅에돔 낚시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생기는데 고기 씨알은 좋은데 두꺼운 줄이 들어가면 안 물 때가 있습니다. 난처하죠. 이럴 때 뱅에돔 긴꼬리 전용 바늘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긴꼬리 바늘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찾은 제주도에서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긴꼬리 뱅에돔 바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인들이 저한테 어떤 바늘을 쓰십니까? 라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자, 우리 감성돔을 하든 참돔을 하든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두꺼운 줄을 사용하죠. 참돔에서는 뭐 3호, 4호, 5호, 그 이상의 6호 이상의 바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긴꼬리 뱅에돔도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서 두꺼운 줄을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바로 긴꼬리 뱅에돔이죠. 일반 뱅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고기를 낚더라도 얇은 줄을 써야 될 상황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줄과 바늘의 선택, 찌의 선택만큼 중요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뱅에돔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두 번 출조 중에 한 번은 바늘 선택과 목줄의 선택에 조항이 좌우될 정도로 아주 예민하고 이물감을 잘 느끼는 것이 뱅에돔 낚시기에, 특히 긴꼬리 뱅에돔 낚시는 바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하는 긴꼬리 바늘, 또 제가 어떤 바늘을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가를 설명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해오던 낚시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바늘을 이야기할 때 바늘을 묶는 부분, 귀 부분이죠. 묶는 부분 바로 위에 탁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바늘 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바로 밑에 바늘을 묶는 부분을 바늘목, 그리고 그 밑으로 축처럼 생긴 여기가 바늘 허리, 그리고 굽어지는 부분이 허리굽이, 바늘 끝으로 굽어지는 부분이 턱굽이, 그다음 바늘 끝, 이렇게 바늘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긴꼬리 바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일반 뱅에돔 바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왼쪽, 제 오른쪽에 지금 일반 뱅에돔, 기본적인 일반 뱅에돔의 그림이 뜨고 있을 텐데, 일반 뱅에돔은 이 바늘 축이 되는 허리 부분과 바늘 끝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거의 11자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기가 삼켰을 경우 챔질을 하면 바늘 끝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챔질의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거의 11자를 하고 있어서 입 언저리에 어디든 입 속에서도 바로바로 걸릴 수 있도록 바늘 끝이 걸리는 확률을 높여서 11자 모형을 하고 있고, 또 긴꼬리 바늘 그림들이 나가죠. 긴꼬리 뱅에돔 바늘의 특징은 바늘 축이 되는 허리 부분과 바늘 끝 부분이 일반 뱅에돔에 비해서 안으로 많이 돌아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늘 끝이 돌아가 있는 그 기준과 바늘 전체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늘 이 허리, 일반 뱅에돔 바늘과 비교했을 때 턱구비부터 바늘 끝까지가 안쪽으로 제법 들어와 있죠. 약 10%에서 2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기본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일반 뱅에돔과 크게 다르지 않게 쭉 내려와서 턱구비까지는 가다가 올라가다가 바늘 끝만 탁 돌아와 있습니다. 바늘 끝이 바늘 길을 향해 있는, 바늘 귀나 바늘 목을 향해 있는 게 요 두 번째 바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바늘은 아주 극단적이죠. 바늘이 완전히 휘어가지고 바늘 끝이 이렇게 바늘 허리를 향해 있습니다. 자, 이 바늘을 세 번째 바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챔질에 걸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저도 처음에 이 바늘을 접했을 때는 야, 이게 챔질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꼭 사용해 봐야 되겠다 하고 바다로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바늘은 각각 긴꼬리 뱅에돔 낚시에서 상황별로 사용처가 있습니다. 깊이 이야기하면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이야기로 사용처를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기본형. 기본형은 바늘 끝만 살짝 1-20% 돌아와 있는 건데, 이 기본형 긴꼬리 뱅에돔 바늘의 사용처는 긴꼬리 뱅에돔이 원줄을 참돔처럼 훅훅 가져가지 않는 상, 찌가 싹 가는 상에서 보면서 챔질의 낚시를 해야 될 경우에 유용하게 쓰이고, 저 또한 뱅에돔이 훅훅 가져가지 할 때 찌를 보면서 챔질의 낚시를 해야 될 때는 첫 번째 바늘을 선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바늘보다는 챔질 시 확률이 높고요. 고기가 원줄을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 찌가 들어가는데 원줄을 가져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낚시죠. 챔질이 들어갈 때, 뱅에돔이 들어갈 때 챔질을 해서 10%, 20% 정도의 바늘 끝이 들어가 있는 만큼 뱅에돔이 바늘을 삼켜서 입 속에서 걸리지 않고 입 언저리에 걸릴 확률을 그만큼 높여줍니다. 자, 확률로 친다면 사실 뭐 두 번 입질에 한 번 정도는 입술에 걸리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시작하고 오늘은 훅훅 가져가지 않는구나, 찌가 싹 들어갈 때 찌를 보고 챔질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타입의 뱅에돔 바늘을 바로 선택하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바늘을 보시면요, 첫 번째 바늘과 비슷합니다만 끝에서 바늘 끝만 올라가다가 바늘 끝만 탁 틀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긴꼬리 바늘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필드에서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바늘이기도 합니다. 그림 중에서 첫 번째 바늘은 하야부사에 있는 바늘이 되겠고요. 제일 오른쪽 바늘은 오너에, 일본 브랜드죠. 오너에 있는 바늘이 되겠습니다. 이 두 바늘을 상황에 따라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늘 자체도 많이 휘어져 있지만 휘어도가 끝이 탁 돌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고기가 바늘을 삼켰다가 입 안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어딘가에 걸려야 되는데 탁 꺾인 부분이 입 안쪽 어딘가에 살에 닿는다면 한번 닿는 순간에 여기서 걸리지는 않겠죠. 바늘이 살짝 빠져나오면서 바늘 끝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긴꼬리 바늘을 사용하는, 전용 바늘을 사용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죠. 입 안에서 뱅에돔이 바늘을 삼키더라도 입 안에서 걸리지 않고 나오면서 입 언저리에 걸기 위함입니다. 긴꼬리 뱅에돔은 육모 같은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 잘 발달해 있어서 이 바늘 전체가 입 안으로 들어가서 입 언저리에 목줄이 닿게 된다면 아주 칼같이 날카롭게 챔질과 동시에 줄이 끊어져 버리는 상황들을 아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 언저리에, 입술 부위에 바늘이 걸리기 위해서 이 바늘을 선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바늘과 두 번째 바늘, 세 번째 종류의 바늘 모두 바늘 각도와 바늘
입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삼켰더라도 나오면서 입 언저리에 걸리기 위함인데 거기에 기준에서 이 두 번째 바늘은 바늘 전체가 휜 게 아니고 일반 백연도 바늘과 똑같아가 끝만 살짝 휘어주는 거. 요 바늘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슬며시 잠길 때 챔질의 낚시에서도 요 각도만 줄어들 뿐 세 번째 바늘보다는 완전히 돌아가 있는 바늘보다는 챔질도 아주 용이하고 또 고기가 훅훅 가져갈 때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번지리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뭐 확률로 친다면 만 7, 80%, 10마리 중에 7, 8마리는 챔질을 하든 고기가 훅 가져가는 입질이 들어오든 입 언저리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바늘이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늘인데요. 두 개의 바늘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도 좀 극단적이죠. 하나는 바늘 목을 향해서 바늘이 완전히 굽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바늘을 보시면 완전히 바늘 허리까지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바늘 끝이. 이 바늘이 나온 지가 사실 제법 오래됐습니다. 10여 년 또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 바늘을 처음 보고 너무 사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바늘이 걸릴까? 충분한 테스트를 안 하고 판매된 바늘은 아닐 텐데 바늘로서도 유명한 가마가치 브랜드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 바늘을 호수별로 사서 대마도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본 결과 사실 좀 놀라웠어요. 거의 95% 이상 입 언저리에만 탁 걸려서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바늘의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 바늘은 뭐냐? 첫 번째, 이늘이 없어요. 작업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테스트 결과에서 따랐던 건지 바늘이 완전히 돌아 있기 때문에 이늘이 없어도 빠지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는지 몰라도 이늘이 없는 게 작은 이늘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을 제가 사용해보고 느끼게 됐는데 이늘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 챔질의 낚시는 불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바늘처럼 백연돔의 입질이 긴꼬리 전형적인 입질처럼 훅훅 가지 않을 때를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죠. 일반 백연돔이나 또 감성 낚시는 스물스물 들어갈 때 챔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챔질의 낚시에서는 이 확률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거의 5번에서 한두 번밖에 챔질이 되지 않았어요. 바늘 형태에서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챔질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바늘 끝이 이렇게 향하 있어 놓으니까 이렇게 걸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입안에 삼킨 고기가 물고 돌아서서 움직일 때는 입에 들어간 바늘이 쑥 들어간 바늘이 나오면서 돌아서 걸리게 되는 거죠. 고기가 머리를 돌릴 때 이 바늘 끝이 입 언저리에 걸려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가 훅훅 가져가는 머리를 돌리고 원줄을 쑥쑥 가져가는 입질 때는 95% 이상 입 언저리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 하면 반대로 찌가 스물스물 들어갈 때 챔질의 낚시를 해야 될 때는 한 20%, 25%그 정도의 확률밖에 히트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낚시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바늘을 사용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바늘을 사용해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또 한 가지, 이 바늘은 아주 멀리서 본류대 공략을 하거나 아주 멀리서 입질을 받아야 될 때는 불리합니다. 자, 물론 낚시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 릴링이 아주 능숙하신 분들은 좋아요. 이늘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서 봤든 멀리서 봤든 원줄을 훅 가져갈 때는 입에 분명히 입 언저리에 걸릴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릴링을 길게 해야 될 타이밍에서 릴링에 조금만 여유가 생기거나 낚싯대가 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텐션을 유지하지 않으면 40cm 이상의 백연돔들은 이렇게 달려오다가 머리를 몇 번 돌리게 되죠. 머리를 돌리는 과정에서 자, 입에 바늘이 걸리게 됩니다. 그죠? 고기는 이렇게 딸려오는데 바늘이 이렇게 딸려오겠죠. 고기가 머리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은 박혀있던 바늘 끝은 입 안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버립니다. 자, 거기서 텐션을 유지해서 다시 당기게 되면 다시 또 걸리게 되겠죠. 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유줄을 조금 줘버리거나 텐션을 조금 약하게 유지해버리면 벗겨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바늘 많이 사용해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뜰채에 담는 순간 바늘이 자연스럽게 빠져버리는 경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텐션이 지속적인 텐션을 유지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릴링을 잘해야 되는 바늘입니다. 나는 멀리서 입질을 받을 만큼 들어오면서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 낚시인들도 벗겨질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기록급의 고기들
또 토너먼트 대회 이럴 때 멀리서 입질을 받는다면 잘 사용하지 않죠. 한 마리의 의미가 중요한 낚시에서는 조금 사용을 선택을 잘 못 받는 바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바늘의 첫 번째 이 하야부사 바늘이죠. 끝만 탁 돌아 있는, 쭉 올라가다 끝만 탁 돌아 있는 바늘과 세 번째 바늘은 목이 깁니다. 바늘 허리가 아주 길죠. 이 바늘에 긴꼬리 바늘을 선택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듯이 삼키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이 묶은 부분부터는 이 밖으로 고기가 묶은 부분이 입 밖으로 나오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바늘과 세 번째 바늘을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가까운 데서 입질을 받으면 이 첫 번째 하야부사 바늘, 이 모양을 선택을 하고, 목이 긴, 바늘 허리가 긴 이 오나바들은 멀리서 입질을 받을 때, 또 40cm 이상의 큰 뱅에돔을 노릴 때 바늘 자체도 크게 사용하면서 그건 한 7, 80% 이상은 입 언저리에 걸려서 나오는 그런 확률을 보이는 그런 바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고 있는 뱅에돔 낚시에서도 제가 두 번째 바늘과 세 번째 바늘을 교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바늘을 썼을 때 쓰고 있는데 훅 가져가는 입질이 안 들어왔어요. 지만 싹 갔어요. 이럴 때는 챔질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낚싯대를 긁어낸다는 듯이 아주 부드럽게 챔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상이 하나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상이 잡힌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왔어.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질이 스물스물 들어간다. 그러면 순간적인 탁 챔질보다는 고기가 훅 가져가듯이 낚싯대를 쑥 부드럽게 긁어내면 입 안에 있던 바늘이 나오면서 부드럽게 나오면서 입 언저리에 살짝 걸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챔질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시오브 답사차 찾은 차기도에서 오전 짧은 낚시지만 긴꼬리 뱅에돔이 연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2부에서도 재밌게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